클럽화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맨하탄의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인 관리비가 엄청나요. 몇백억 주고 샀다. 뭐 남기거나 오를 거나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없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태어났더니 트럼프 아들로 태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태어났더니 한 노숙자 또 아들로 태어났다. 딸로 태어났다.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태생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설악산 꼭대기야. 눈 떠보니까 땅이. 그러면 이제 그 망한 거지 이제. 또 부동산이 태어났더니 명동 한복판이야.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그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위치거든요. 부동산은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건물이 고층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파트 문화가 생긴 지 60년도 안 되지만 단독주택보다 너무 편하죠. 편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게 되고 또 중심지는 점점 고층화되어 가지고 심지어 초고층화,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부르는데 점점 고층화돼 가지고 지금은 중심지가 뭐 50층, 60층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층화 되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통 30년, 40년, 50년 되면 재건축을 시작해요. 어떤 데는 뭐 30년 좀 지나면 재건축 막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그 아파트는 3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살 수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200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재건축을 하느냐?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비용보다 나오는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월급쟁이 할 때는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쓰는 돈이 더 적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어떻게 돼요?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나중에 쓰는 돈이 더 많아지게, 은퇴를 하면 그렇게 되죠. 은퇴를 하면 연금 받아 살아야 되니까 들어오는 수입보다도 쓰는 돈이 더 많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많죠.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게 바로 경제적 효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효용이 다하면 재건축을 생각해야 돼요. 뭐 녹물도 나오고 보수할 것도 많고 수리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을 부담할 바에는 지금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도 또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또 더군다나 지금 10층인데 30층을 지을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 건물이라는 게 보통 40년, 50년 지나면 아무리 잘 지어도 경제적인 수명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맨하탄의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인 관리비가 엄청나요. 일반 정상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비 예를 들어서 관리비 5천만 원 내죠, 월. 또 세금 월 6천만 원 내죠. 그럼 한 달에 1억 몇 천만 원을 그냥 세금과 관리비로 내는 거예요.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런 데는 우리가 그 부동산을 소비재로 보는 분들도 있고 생산재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재로 보는 분들은 주택을 사가지고 나는 이 주택을 가지고 나중에 뭐 남기거나 오를 거나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껌을 사서 씹어서 먹으면은 그 껌을 다시 뭐 나중에 뭐 도로 팔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소비재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아파트를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를 뭐 몇백억 주고 샀다. 그럼 이거 사가지고 나중에 팔면 얼마 될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소비재로 본다는 거죠. 나는 사가지고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론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그런 거하고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공중권이라고 있어요. 공중권.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중권이라고 있어요. 용적료를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 그 LA의 다운타운에 있는 대한항공 빌딩도 에어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공중권. 공중권을 사가지고 그렇게 70 몇 층으로 올린 거예요. 72층으로 올린 거예요. 공중권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질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40층, 50층 뿐이 못 져요.
근데 옆에서 지을 수 있는 걸 사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건물은 나중에 건물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하탄에 그 고급 아파트, 조금 전에 말한 그 9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용적률을 사버렸어요. 얼마 주고 사면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주고 샀어요, 용적률을. 사가지고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럼 용적률을 사버리면 못 올리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샀어요. 그럼 200억 정도 되니까 샀어요. 그럼 그거 있는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택을 소비재로 보는 분들, 내가 사가지고 이걸 뭐 남기고 나중에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 껌이나 과자 먹듯이 나는 이걸 사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없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수선 유지비가 엄청나도 다 부담할 수 있어요. 그걸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그 돈은 한두 푼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200억 주고 뭐 공중권을 사오기도 하고, 또 수선비가 뭐 한두 푼들은 집을 새로 신축하는 비용만큼 들 수도 있어요. 초고층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이 된다면 재건축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간단한 리모델을 통해서 또 수선을 통해서 뭐 100년, 20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제적 효용이 다하면 재건축할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녹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엘리베이터도 삐그덕삐그덕 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을 안 한다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럼 아파트 값이 다운되겠죠? 아파트 값이 자꾸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싼 아파트를 원하지만 또 좀 삐그덕 소리는 좀 나지만 녹물은 좀 나오지만 살만한 이제 저렴한 집에 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슬럼화거든요. 그래서 이 슬럼화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에도 예를 들어서 강남에 초고층을 지었다. 아, 들어가는 돈은 걱정 마라. 그럼 슬럼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부담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슬럼화가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